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뱃속에 아기가 딸이라는 걸 알고 직접 이름을 지었어요. 흔하지 않고 예쁜 이름이라 저도 동의했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후 남편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그중 한 친구가 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남편이 당황하길래 추궁해보니 그 이름이 바로 그의 첫사랑 이름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첫사랑 얼굴도 기억이 안 난다며 제가 괜한 걸로 신경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너무 화가 나서 아이 이름을 바꾸자고 했더니 남편은 뭘 그런 걸로 바꾸냐며 저를 유난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제 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걸까요?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 전에 남편과 저는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 생각에 동의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우리도 애기 낳을까라고 농담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웃어 넘겼는데 얼마 전 아이들이 나오는 방송을 보면서 남편이 진지하게 아이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웠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아이가 생기면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아이를 위해 헌신하고 평생 엄마로 살아갈 자신도 없고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갑자기 변한 그의 생각이 저에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로 느껴져요. 현재 생활도 여유롭지 않고 희생할 각오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아이를 갖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 얘기를 주기적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희는 결혼 1년 차 신혼부부인데요. 저희는 맞벌이 중이고 저는 프리랜서라 시간 조율이 자유로워요. 시댁은 차로 20분 거리에 있고 시어머니가 운전을 못하셔서 결혼 전에는 남편이 도와주고 결혼 후에는 시아버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장 보는 걸 정말 좋아하셔서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갔다가 나중에는 저 혼자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갈 때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이거 좋아한다. 저건 안 먹는다. 너무 많이 사면 남는다 등 장보는 내내 잔소리가 이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장보는 게 스트레스여서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댔는데 이번 주에 같이 장을 보자고 하시네요. 핑계를 대고 남편을 보내려고 했는데 남편은 어머니가 친해지고 싶어서 같이 장 보러 가자는 건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서운해하네요. 장 보는 내내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잔소리만 듣는 게 너무 싫어요. 따로 장을 보자고 말하면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남동생이 어머니의 전 재산인 3억을 가져가고 돌변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주부이고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희를 혼자 키우셨죠. 어머니는 동생을 유독 아끼셨고 저도 동생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달 전에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자금이 없어서 어머니가 가게와 집을 정리해 동생이 전셋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대신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고 올케도 동의했죠. 하지만 결혼 후에 동생은 신혼인이 조금 더 있다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기 힘들다고 하고 올케는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면 좋겠지만 남편과 아이가 있어 어머니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이고 혼자 있는 어머니는 괜찮다며 동생을 곤란하게 하지 말랍니다. 동생이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가 전 재산으로 마련한 거니 동생이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여자친구에게 음식이 입에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콕 집으며 이거는 맛있다고 대답하더군요. 여자친구의 행동에 어머니께서 기분이 상하셨는지 다른 반찬을 권하시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여자친구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까 했던 행동에 대해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보통은 맛이 없더라도 그냥 맛있다고 하지 않느냐고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처음 뵙는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게 예의 없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말없이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와서 쉬는 내내 어머니의 시무룩한 표정이 계속 떠올라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머니께 카톡이 왔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다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카톡을 보니 화가 나다가 속상해지더라고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까요? 6년을 사귄 남자친구와 파혼하게 됐어요.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대학도 중퇴하고 취업 준비를 정말 오랫동안 했죠. 그런 그를 위해 지원을 해왔고 결국 그는 공기업에 합격했고 우리는 결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숙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저를 만나지 않고 연락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마지막 날 제가 데리러 가겠다고 했더니 피곤하다며 거절하더군요.
하더군요. 화가 나서 따졌더니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합숙 중에 어떤 여자와 잠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연락을 끊었고 2주 후 그가 다시 연락해왔어요. 혼란스러웠다고 핑계를 대며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허탈한 마음과 배신감이 남아있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결혼을 준비 중이지만 남친의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에요. 첫 만남에서 남친의 어머니가 제 이름이 별로라고 말하셔서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평가를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또 과일을 깎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과일을 안 예쁘게 깎으니까 내 아들이 살림하게 생겼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시더라고요.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가 지방에서 근무할 때 주말에 저를 만나러 서울에 오거나 제가 내려가서 데이트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서울 여자 만나느라 고생한다고 하셨어요. 기분이 상해서 남자친구에게 말했는데 제가 예민하게 군다고 하네요. 예비 시어머니가 상처받는 말만 해서 결혼한 후가 너무 걱정돼요. 결혼 준비를 계속해야 할까요? 예비 신랑과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편지 쓰는 걸 좋아해서 여러 번 예비 신랑에게 편지를 써서 준 적이 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빠서 한동안 편지를 못 썼다가 오랜만에 시간이 생겨서 편지를 예쁘게 꾸미고 우리 커플 사진도 붙여서 건넸더니 예비 신랑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그의 자취방 물건을 정리하다가 화장실을 쓰게 됐는데 휴지통에 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갈기갈기 찢겨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왜 찢었냐고 물었더니 예비 신랑이 엄청 당황하며 실수로 영수증이랑 함께 찢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영수증이랑 편지를 헷갈리다니요? 그리고 얘기를 들은 예비 신랑이 엄청 놀라는 걸 보니 편지를 본인이 찢은 건지 남이 찢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일이 자꾸 떠올라서 화가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해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맞을까요? 남편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그의 배려심에 반해 결혼했죠. 하지만 결혼한 후에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나면 모진 말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자신의 말이 옳으니 들으라고 싸울 때마다 욕을 섞어 말합니다. 며칠 전에는 말다툼을 하다가 제 어깨를 움켜잡고 밀쳐서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일에 대해 남편은 폭력이 아니라 부딪힌 거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전 항상 웃고 긍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정신과 약도 먹고 있어요. 남편은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는 버티기 힘들지만 아이가 어려서 고민이 돼요. 정말 이혼이 답일까요? 남편이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돈을 빌려주는 편이었는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 후에는 돈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면 돈을 빌려주려고 하더군요. 최근에 남편의 오랜 친구가 갑자기 큰 빚을 지게 됐다며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고 남편은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우리도 이득이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저는 아기를 케어할 비용과 이사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 여윳돈이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처음엔 알겠다고 넘어가더니 남편은 계속 친구를 걱정하며 이사는 나중에 하고 이사 자금을 빌려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느냐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이러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빌려주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동생이 돈을 날리고도 또 사업을 하겠답니다. 부모님은 평생 살아온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집을 정리하면서 생긴 5억 원을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지원하셨죠. 동생은 과거에도 사업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지만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생이 또다시 사업에 실패하면서 5억이라는 거금을 날렸고 큰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동생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결심하셨고 동생은 부모님과 갈등이 있어 연락을 끊었고 제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생은 이번만 도와주면 정신 차리고 잘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도와줘야 할까요? 남편이 6천만 원을 시누이에게 몰래 줬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6천만 원을 시누이에게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누이는 남편보다 많이 어린데 아직 직장이 없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디저트 카페를 하겠다며 4천만 원을 빌려갔고 이번에는 또 2천만 원을 빌린 거죠. 이 일이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최근에 남편은 회사가 힘들다면서
집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줄여왔는데 저와 상의도 없이 신우이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과 부부싸움을 크게 했고 결국 냉랭한 상태로 시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돈을 언제 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제 말에 신우이가 남편에게 왜 그걸 말했냐며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신우이가 돈을 갚을 테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지만 전 돈을 안 갚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예비신랑과 파혼했습니다. 저는 서울 출신이고 예비신랑은 부산 출신입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결혼하기로 했지만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부산에서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부산까지 멀리 오는 걸 배려해 주신다며 오는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의 배려에 저희 부모님도 고마워하셨어요. 그러나 결혼식 준비 중에 예비신랑이 화를 내더군요. 시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왜 비용을 시댁에서 다 내야 하는지 딸이 결혼하는데 돈이 아까운 거냐며 저희 부모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비용을 내는 게 아깝다는 말을 하셨답니다. 그날 정말 크게 싸웠고 다음날 아침에 친정에 전화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예비신랑에게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말을 바꾸고 작은 돈 문제로 부모님을 비난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더니 예비신랑은 이해를 못하겠다며 이게 파혼할 일이냐고 하더군요. 파혼하자는 제가 예민한 건가요? 몸이 아파 누워있는데도 남편은 TV 보고 게임만 하네요. 저희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남편은 결혼 초반에는 자상하고 다정했지만 결혼 1년 정도 지나면서 점점 무관심해졌어요. 지금은 아예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대화도 거의 없네요. 저는 회사와 집안일을 병행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은 퇴근 후 TV나 게임하고 집안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도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알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도 남편은 제 상태를 물어보지 않고 TV만 보고 있더군요. 그날 밤 너무 서러워서 사람이 아픈데 좀 쳐다보고 괜찮냐고 물으면 안 되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왜 집에 있느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남편이 이렇게 변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가요? 남편이 왜 이러는 걸까요? 남편이 아들을 내연녀의 딸과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100억의 자산가였고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가족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결혼 초부터 남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비즈니스에만 쏠려 있었고 저와 아이들은 곁에 있는 존재였죠. 첫째 딸은 몇 년 전에 결혼했고 둘째 아들은 남편이 주선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상할 정도로 며느리를 많이 아끼더군요. 며느리에게는 집과 차는 물론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해줬어요. 이상하다 싶어 알아보니 남편의 예전 비서의 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비서가 바로 남편이 몰래 만나온 내연녀였어요.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이었지만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참아왔고 계속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을 내연녀의 딸과 결혼시키다니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과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다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인지 자식들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닌지 그게 걱정되어 머뭇거리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연을 끊었던 남동생이 아버지 유산 5억을 달라고 합니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남동생은 도박에 빠져 빚을 지고 9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저는 오랜 병원 생활을 하신 아버지를 살피고 도왔어요. 다행히 아버지는 건강해지셨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했지만 이사 비용이 부족해서 제가 9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몇 달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장례식도 안 왔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후에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고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된 5억 원의 집을 팔아서 자신에게 달라는 거였죠. 저는 그 집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살림살이도 제가 마련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도 전부 제 돈으로 해결했죠. 9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남동생의 유산 요구에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동생은 만나서 얘기하자고 계속 전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동생과 완전히 연락 끊고 살아야 할까요? 남편이 저 몰래 9천만 원을 날렸어요. 저희는 결혼 3년차 부부인데 1년 전 아이가 태어나면서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했습니다. 남편이 매달 300만 원을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줄더니 지난달에는 100만 원만 주더군요. 남편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지만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점점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어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남편은 한숨을 쉬며 털어놨습니다. 가상화폐에 작게 투자했지만 잃어서 손해를 만회하려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면서 9천만 원을 날리게 된 거였죠. 남편은 잠시 판단력을 잃었다며 미안해했지만 양가 부모님께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이 키우느라 쉬고 있는데 돈 못 번다고 남편이 무시합니다. 저는 결혼 2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매달 돈을 모아 가족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돈 외에도 시부모님께는 영양식품이나 과일도 사드립니다. 제가 일을 하지 못해서 저희 부모님은 못 챙겼어요. 대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용돈을 20만 원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상황이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는 건데 네가 뭔 상관이냐며 화를 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 돈을 벌지 못하지만 아이를 돌보느라 바쁜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면 그걸로 힘든 척하지 말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는 제가 더 많이 벌었고 결혼 자금도 우리 쪽에서 더 많이 마련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벌지 않는다고 저와 제 가족을 이렇게 무시하네요.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로 복귀하면 각자 생활비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